고대 신화 속 신들이 살아 숨쉬는 그리스. 거기엔 세상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라 여기며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낭만과 여유가 있는 맥이나 섬까지. 지중해의 낭만을 찾아 그리스로 떠나보자. 영국 히드로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총 3시간 30분을 날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도착했다. 고대 민주주의의 요람 그리스. 수도 아테네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살고 있는 그리스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이다. 아테네의 벼룩시장, 모나스티라키 광장에는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우리는 이 광장을 지나 건물 너머 보이는 아크로폴리스로 향했다. 아테네 중심에 위치한 높은 도시라는 뜻의 아크로폴리스는 건축학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대 건축물들의 유적지가 있는 성체이다.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 아테네 전사가 눈에 띄었다. 30여 분을 걸어 올라오니 드디어 성체가 가까이 보이기 시작했다. 입구에 보이는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은 그리스 신화 속 전쟁의 신 아레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곳으로 고대 그리스의 법정 역할을 했다고 한다. 다시 아크로폴리스를 향해 올라가다 보면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이 나타난다. 서기 161년에 건립된 극장은 지금도 오페라, 고전극, 클래식 음악회 등을 열고 있는데 성악가 조수미가 이 무대에 서기도 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기 위해 포세이돈과 아테나 여신이 경쟁을 했다고 한다. 두 신은 각각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고 인간들이 선택한 선물의 주인이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기로 한다. 아크로폴리스에 들어서서 조금 더 올라오면 좌측에 에레크테이온 신전이 보인다. 고대 아테네인들은 이 이야기를 신전에 고스란히 남겨놨다.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내딛고자 천장엔 구멍이 생겼고 삼지창이 땅에 박힌 곳은 우물이 돼 포세이돈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 됐다. 반면 아테나 여신의 선물은 올리브나무였다. 인간들이 올리브나무를 택하면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아테네의 수호신이 됐다. 그리고 인간들은 아테나 여신께 바치는 신전을 건립했다. 그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이다.
지금은 무너졌던 신전을 복원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15분을 걸어 아고라에 도착했다. 아고라는 각종 공공시설이 배치된 광장, 시장이며 시민 교류의 장소였다고 한다. 나는 먼저 헤파이스토스 신전으로 향했다. 헤파이스토스 신전은 고대 그리스의 신전 중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대장장이 신을 위한 신전이었기에 이 주변에는 수많은 도공들의 작업실과 가게가 있었다고 한다. 아탈로스의 스토아로 향했다. 스토아란 전방을 기둥으로 후방을 벽으로 둘러싼 고대 그리스의 공공 건축을 의미한다. 또한 고대 그리스 유적에서 유일하게 복원이 끝난 건물로 과거엔 상점으로 현재는 고대 아고라의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아고라를 뒤로 한 채 나는 신타그마 광장으로 향했다. 고대 아테네에선 평등을 기초로 모든 시민이 모인 집회에서 나란 일을 결정했는데 외환 위기 때도 시민들은 신타그마 광장에 모여 그들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신타그마 광장에서 20분을 걸어 제우스 신전에 도착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 제우스에게 헌정된 신전으로 과거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의 명령과 지진에 의해 파괴되면서 신전의 일부분이 땅에 묻힌 채 남겨졌다. 옆에선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이 나를 반겼다.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은 고대의 아테나를 기리기 위한 축제의 경기장으로 쓰였다. 파나티나이코란 아름다운 데리암으로 장식한 이라는 뜻으로 이름에 걸맞게 세계에 있는 경기장 중 전부 데리암으로 만들어진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경기장을 떠나 근위병 교대식을 보러 가기 위해 서둘러 나섰다. 아테네 국부의 사당 앞에서는 매시 정각마다 2인 1팀으로 교대식이 열린다. 근위병들의 동작이 독특하고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움직여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군인들이 입고 있는 제복은 에부조네스라는 그리스 전통 복장으로 주름진 치마와 하얀 스타킹, 귀여운 신발이 특징이다. 이른 아침
나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당한 감옥으로 향했다. 그리스의 철학가이자 사상가인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선고받은 후 이곳에 갇혀 있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고 한다. 아테네 대성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메트로폴리스 성당이라고도 불리우는 아테네 대성당은 다른 성당과는 다르게 화려하기보단 정갈한 외관과 성상 숭배 문제로 갈등을 겪어 성상 대신 금박의 화려한 성화가 있다. 또한 가늘고 긴 초를 봉헌하는 정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칼라마키 해변으로 향했다. Next stop, Tetati Calamachiu. 아테네 도심에서 1시간이 걸리는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칼라마키 해변은 맑은 물과 멋진 해변이 인상적이다. 산들바람과 청량한 파도 소리는 잠시 나를 멈추게 만들었다. 다음 날 나는 에기나 섬에 가기 위해 피레아스 항구로 나섰다. 갈매기 있다 이제. 피레아스는 기원전 5세기경에 아테네의 항구 역할을 맡으면서 크게 발전하였고 아테네의 모든 수입과 통관이 집중되는 전형적인 항구로 커졌다. 부두에 정박해 있던 에기나행 배에 올라탔다. 에기나 섬까지는 1시간이 걸리고 온라인으로 왕복 24유로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2층 객실이 있는 큰 배는 음료뿐 아니라 간단한 먹거리도 판매하고 있다. 나는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처럼 배를 구경했다. 배가 출발한 뒤 나는 호기심을 못 참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나를 반겼다.
이 섬에서 태어나 왕이 된 아이아코스의 어머니, 아이기나에서 유래된 에기나 섬은 사로니코스만의 여러 섬들 중 하나이며 가장 그리스다운 섬으로 일컬어진다고 한다. 쟤도 밥 먹는다. 에기나 섬에선 주로 택시, 버스, 오토바이, 마차, 자전거로 이동을 하는데 그중 나는 낭만을 느끼기 위해 자전거를 택했다. 길이 없다. 자전거를 타고 20여 분을 달려 이름 모를 해변에 정차했다. 시냇물처럼 맑고 잔잔한 바다를 보니 숨 참고 러브 다이브. 은빛으로 물든 바다는 정말 포근했다. 문명의 시발점이자 찬란한 유산의 성지, 그리스. 출렁이는 파도와 멋진 풍경, 시원한 바닷바람은 일상에 지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은 여행자에게 늘 마음에 풍요를 안겨넣는다. 아무래도 여기에 다시 한번 오게 될 것 같다.